자, 첫 번째 용어입니다. 평균 변화율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설명을 하면 이건 기울기예요. 기울기는 보통 직선상의 기울어진 정도를 말하지만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는 데서 사실은 선이 다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필요하냐면 점 몇 개? 두 개. 점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점이 있으면 이 둘을 연결한 이 선분의 기울기를 구하자.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지? 삼각형 만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X 증가량을 델타 X라고 씁니다. 델타 X. 이게 X 증가량이라는 뜻이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 증가량과 Y 증가량을 비율로 나타내는 겁니다. 비율로. 다시 뭘로 나타낸다고? 비율. 얘들아, 비율이 뭐예요? 몇 대 몇? 이건 비. 비율은 뭐야? 비를 분수로 나타낸 거예요. 이해 갔어? 그럼 만약에 얘를 비율로 나타내면 델타 X분의 델타 Y. 이게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괜찮겠니? 델타 X분의 델타 Y. 이게 기울기야.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X가 증가하는 거랑 Y가 증가하는 게 과연 누가 더 긴가? 몇 배 정도가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좀 쉽게 말하면 X 증가량이 1일 때 X가 1 증가할 동안 Y는 1이 증가하는지 2가 증가하는지 3이 증가하는지 X가 1 증가하는 동안 Y는 몇 증가하느냐를 물어보는 게 기울기인 거라고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 지금 내가 말한 걸 잘 이해가 된다면 계산 없이 바로 뭘 알 수 있냐면 잘 봐봐.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직선 1참수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6이야. X가 1 증가하는 동안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는 두 칸이죠. X가 1 증가하는 동안 Y는 얼마 증가해요? 뭐지? 영어 뭐지? X 1 증가할 때 Y 얼마 증가해? 응? 어려운가? 그렇죠. 다시 X가 2 증가할 동안 Y는 얼마 증가한 거야? 6 증가한 거잖아. 근데 기준값을 X 증가량은 2가 아니라 얼마로 보라고? 1로 보라고. 그럼 X가 1 증가할 동안 Y는 얼마큼 증가해? 3 증가하는 거죠. 이게 기울기라고. X가 1 증가할 동안 Y가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기울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X 증가하면 Y 증가량, 이게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X 증가량하고 Y 증가량이 똑같으면 기울기가 얼마야? 1이죠. 얘가 1 증가하면 얘도 1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은 각도가 몇 도? 45도를 이루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1보다 큰 거는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바로 기울기예요. 그럼 평균 변화율은 뭐냐면 똑같은 내용인데 무엇만 달라지는 거냐면 같은 내용인데 함수가 있어요. 함수 fx가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게 fx 함수예요. 이 함수 위에 선이 있잖아. 이 선 중에서 점 두 개를 잡아. 여기가 B, 여기가 A. 그래서 이 둘에 대한 기울기를 구하는 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요. 거의 같은 얘기인데 함수 위에 두 개의 점을 잡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느 점을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자, 여기가 만약에 C고 여기가 만약에 D예요. A, B의 기울기는 이 정도가 나올 건데 만약에 C와 D를 연결하면은 이 둘에 대한 평균 변화율은 어때요? A, B 평균 변화율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렇겠죠? 그래서 어느 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표가 없나? 뭐야? 뭐야 여기? 에이씨, 그래프 아무것도 없어.
이거 설명하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하나만 볼게, 얘들아.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고 이게 fx 함수라고 한다면 기울기를 구하려면 x 증가량과 y 증가량을 알아야 되고 이 증가량을 자로 직접 재는 게 아니면 좌표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A점의 좌표와 B점의 좌표를 구해볼 거예요. 물어봅시다. A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이 점의 X값을 A라고 한다면 A, F, A예요. B점은 B, F, B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럼 이 둘에 대한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요 간격이 델타 X인 건데 어저께 복습하는 건데 잘 못하더라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렇지. 서영아 여기 길 얼마야? B-A. 자 만약에 그러면 다시 여기가 마3이고 여기가 B예요. 이 길이 얼마야? 네 맞아요. B 빼기 마3이 되는 거라서 무조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그 위치의 수직선의 위치 값을 빼면 무조건 사이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길이는 A점의 X좌표와 B점의 X좌표인 B 빼기 A가 되는 거고요. 그럼 Y 증가량은요? 여긴 거죠? 어떻게 되는 거야? Y 값에 Y 값 빼는 거야. FB에서 FA를 빼면 돼요. 이게 Y 증가량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구해버리면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표시하는 건데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B-A분의 FB-FA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평균 변화율. 됐죠? 근데 이 분수식을 조금 다르게 표시하고 싶어.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표시야. 이거를 느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있으면 돼요. 쓸 수 있어야 돼요. B-A가 델타 X거든요.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델타 X라고 하는 거야. 가능하죠?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이 B의 좌표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A점의 X좌표에서 여기가 X가 A잖아요. 여기에서 델타 X만큼을 더한 값이 B값인 거예요. 그러니 B의 좌표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 좌표가 어떻게 바뀌냐면 A 플러스 델타 X 콤마 Y 값은 F의 B 대신에 얘를 넣으면 되는 거잖아. A 플러스 델타 X라고 바뀌는 거예요. 됐죠? 그럼 다시 B-A를 뭘로 바꾸라는 얘기야? 델타 X로 바꿔 쓸 거고 분자에서 누구만? FB만 얘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바로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뭘 말할 수 있어야 되냐면 평균 변화율은 얼마야, 누구야,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너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델타 S분의 델타 Y,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평균 변화율이고 그리고 이렇게 표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냥 내가 평균 변화율이 뭐야 말하면 이것과 이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또는 B-A분의 FB 빼기 FA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건 무조건 필수야. 근데 내가 자주 쓰다 보면은 말이 좀 귀찮으니까 평균 변화율 값 두 개가 있어. 얘와 얘. 그럼 보통 어떻게 말하면 분모가 항이 2개짜리인 거. 분모가 항이 1개짜리인 거. 다시 평균 변화율 공식 중에서 분모가 2개짜리인 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너희들이 B-A분의 FB-FA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다시
평균 변화 공식 중에 분모가 한 개인 거 뭐야? 네,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a요. 라고 거의 사인 코사인 공식 외우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됐어요?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죠? 쉽잖아 정도면. 이게 바로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야. 그걸 설명한 거야. 자, 두 번째 이제 여기 써놨는데 이 내용이 책에 있는 내용과 동일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뭐 필기를 굳이 하자고 말하진 않을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분계수거든요. 평균 변화율이 아니라. 다 지워? 자, 두 번째 나옵니다. 미분계수. 미분계수인데 이거는 여기 너희들 여기 책에 미분계수 적혀 있잖아. 거기다 다른 말로 하나 적어 놓을게요. 자, 순간 변화율이 같은 말이에요. 순간 변화율이 미분계수랑 똑같은 말이에요. 미분계수란 말보다 순간 변화율 말을 더 많이 쓸 거야. 이게 더 중요해.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변화율 똑같네. 근데 가끔씩 문제를 풀다 보면 활용 문제인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응? 오이씨. 뭐야? 어이씨. 자, 얘들아, 봐봐. 107쪽 볼래? 107쪽? 107쪽? 107쪽. 살짝만 넘겨봐. 107. 107쪽 17번 맨 마지막 보기. 17번 맨 마지막 보면은 17번 문제 맨 마지막에 뭘 구하래? 물음표 앞에 뭐라고 돼 있어? 무슨 변화율? 길이의 변화율 나와 있죠. 아직 뭔지 모를 수 있어. 안 배웠어. 배웠던 사람은 기억날 수 있지만 뭔지 모를 수 있단 말이야. 뭐야? 너 왜 그래?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너 왜 걔를 데리고 다녀? 어? 너 뭐 했길래? 아, 몸에 개미가 있어. 브로스타즈 뭐 트렁크야 네가? 무슨 그 뭐예요? 트렁크가 어떻게 하세요? 나무. 아니 개미를 뭔 말이? 신기한 놈 새끼네. 이거 집중이 안 돼. 씨. 괜찮아. 죽여줘. 불쌍하잖아. 네? 왜 고통스럽게 만들어? 죽여줘야지. 자, 다시 미안해요. 죽여줘. 107쪽에 변화율 보이시죠? 나중에 가면 길이의 변화율이 아니라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기타 등등으로 한글로 변화율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변화율은 뭘 말하는 걸까요?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뭘 말하는 걸까요? 무조건 순간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순간이나 말 쓰지 않고 그냥 변화율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건 전부 다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미분을 해야지 되는 거야. 이해 갔어요? 나중에 다시 하겠죠, 이거는 다시. 빨리 이제 진도 빨리 나가야 되겠다.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뭐냐? 미분계수란 무엇이냐면요. 이거예요. 평균 변화율은 A점과 B점이 떨어져 있어, 멀리. 근데 이 떨어진 멀리 있는 이 두 점이 이제 가까워질 거야. 어떻게? 점 B가 A는 고정되어 있고 B는 움직이는데 점 B를 진짜 A 바로 옆에 갖다 붙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너무 가까우면 거의 붙어 있는 거니까 그 둘을 선으로 연결해서 확인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분명히 연결은 되겠죠. 그럼 연결이 됐다는 얘기는 그들에 대한 기울기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기울기가 존재하겠죠. 두 점이 거의 한 점에 가까워졌을 때 그때의 기울기를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 점이 거의 가까워졌어. 만약에 B점이 만약에 봐봐. 지금 이 상태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요거예요. 요 정도 기울기 한 1.5?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B가 만약에 좀 더 가까워져서 여기까지 왔어. 구했어. 한 1 될 거야. 더 내려왔어. 한 3분의 2 정도 될 것 같아. 더 내려왔어. 그럼 거의 이 두 점이 가까워졌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의 기울기가 분명히 있기는 있겠죠. 그게 바로 뭐라고? 순간 변화율이에요. 그럼 식으로 이제 어떻게 쓰면 되냐면 식이 되게 간단해. 봐봐. 평균 변화율에서 B값이 누구에 가까워지는 거야? A에 가까워지면 되는 거예요. 맞지 않아? 그럼 여기다 뭐만 해주면 돼? 리미트. B가 누구에 가까워진다? A에 가까워진다. 라고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간 변화율이야. 이거 이제, 이게 없는 거죠. 이해되겠니? 다시,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B점이 A점에 가까워지면 X 증가랑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응? 얘가 여기에 가까워지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고. 얘가 이제 거의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으로 볼 때는 리미트를 어떻게 돌리면 돼? 델타 X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평균 변화하고 순간 변화는 큰 차이가 없어요. 떨어져 있는 두 점이냐, 그 두 점이 거의 한 점에 가까워지느냐. 한 점에 가까워진다면 변수를 0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간 변화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거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요 두 가지, 분모가 두 개짜리, 한 개짜리 외워달라고 했었죠? 그거 외우면 얘도 같이 자동적으로 외워지겠지? 중요한 거야. 순간 변화율도 공식이 두 개야. 두 개인데, B가 A에 가까워질 때, 얘 미분계수 공식과 델타 X가 0으로 갈 때의 미분계수 공식,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외우십니다, 지금. 눈으로 외우세요. B-A분의 FB 빼기 FA, 리미트 시험 되는 거랑, 델타 X분의 얘가 있는데, 리미트 시험 되는 거. 이게 바로 미분계수예요. 그럼 일단 간단하게 나와 있는 문제 좀 풀게요. 자, 1번. 평균 변화율의 의미라고 나와 있는데, fx는 이차함수고요. x의 값이 a에서 3까지 변한대요. 그때 평균 변화율이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이건 평균 변화율인 거죠? x의 값이 a에서 3까지로 변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가 a, fa란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 점은 이제 중요한 거야. 이 점은 3이야, a 플러스 3이야? 3이에요. a에서 3까지야. 3만큼 늘어났단 말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 F3이 되겠죠. 이 둘에 대한 평균 변화를 이래. 세우자. X 증가량이 얼마예요? 그렇지. 3-A고. Y 증가량은? 잘했어. 근데 이 값이 얼마다? 2란 얘기죠. 문제에서 fx가 나와 있으니까 f3 구할 수 있어? 없어? 3의 제곱 9 빼기 5니까 4가 될 거고요. fa, a제곱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계산하시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a 값이 아마 두 개가 나올 건데 하나는 3일 거예요. 그래서 3이 아닌 걸로 제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워 쉬워. 그러니까 뭘 구하라는 건지 평균 변화율이 뭔지만 알면 누구나가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교육적 문제 다 똑같아. fx 값만 달라지는 것 뿐인 거고 x의 값이 얼마에서 얼마로 변한다. 그때 평균 변화율이 누구랑 같다. 이런 거 나와 있는 거니까 그대로 식만 쓰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반대로 미분계수의 의미. 같은 내용인데 거의 같은 식의 fx가 x의 값이 마이너스에서 1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과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을 때 같다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등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맞죠? 근데 이거를 한 번에 그냥 쓰려면 너희도 헷갈릴 수 있어서 나눠서 풀 건데 첫 번째 x의 값이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변한대. 다시 써볼게.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 돼요? 4 빼기 2니까 2. 1 넣어봐. 1, 2. 괜찮죠? 그럼 이거의 평균 변화율은 1 마이너스 마이분의 뭐야? 똑같아? 1 넣어도 2고
마이너스 2노트. 똑같네요? 0이네요? 괜찮아요? 사실 나는 이 모든 문제를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길 더 원하긴 하는데, 일단은 그냥 식만 풀어볼게요. 저기 나와 있는 게 식이라서. 평균 변화율이 0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잖아.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는 얘기잖아. 큰일 날 뻔했다. 설명 안 했다. 순간 변화를 내가 설명 다 못했네. 뭐 하는 거지? 자, 여기가 A점이었고, 여기 B점이었어. B점이 A점에 가까이 왔어. 이때의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을 한다잖아. 순간 변화율은 수학적인 이름이 있어요. 무릎게들아. 이 점의 X 값이 A라면 이 점의 Y 값은 함수 위의 점인 것을 이용했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정답. 이게 FA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X가 A일 때의 함수 값. 이걸 우리가 FA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물어보겠더라. 눈으로 볼게. 그럼 이 점에서의 미분 계수는 평균 변화율이 점점 작아지다가 거의 한 점이 되었을 때의 기울기를 말하는 건데, 그 기울기가 마치 무엇이랑 똑같냐면 점 A에서의 이 곡선 그래프에 대한 무엇과 같다? 접선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한번 볼게 얘들아.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한번 내가 그림을 그려볼게 얘들아. 요 점에서 함수 위의 점이 여기 파란색 점이 있는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몇 개 있을까요? 한 개예요. 이 점을 지나가면서 다른 곳은 절대로 지나가지 않는 직선은 이거 하나예요. 만약에 이 점을 지나가는데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내려간다면 만나는 교점이 여기하고 여기 두 개가 돼버려요. 이건 접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점만 지나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각 그래프 위에 어느 함수 위에 점에서 이 점에서 접선 구해볼게요. 몇 개일까요? 접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접선은? 여기 접선은? 무조건 한 개씩인 거야. 모든 함수 위에서의 접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조금만 틀어지면 교점이 두 개가 된단 말이야. 알겠죠? 10분만 참아, 10분만. 자, 이런 식으로 접선의 기울기는 각 점마다 하나밖에 없는데 이 기울기가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점 B를 A 쪽으로 끌고 왔을 때 이 둘에 대한 평균 변화율을 구해 본 것이 바로 접선의 기울기랑 같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 변화율은 결과적으로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 뭐라고? 순간 변화율은 뭐랑 똑같다?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다. 되게 중요해요. 순간 변화율은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아요. 그럼 물어볼게. 이 노란색 X가 A인 곳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다시 말해서 X가 A일 때의 미분 계수. 이 말을 너무 길잖아. 이걸 간단하게 수식으로 쓸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F 프라임 A입니다. 어퍼스티프 점 이렇게 짝대기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다시 F 프라임 A, F 프라임 A예요. 이 뜻이 뭐라고? X가 A일 때 이곳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다. 이게 바로 미분계수예요. 그래서 미분계수도 극한이랑 비슷한 게 뭐냐면 얘는 미분함수야. 뭐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X가 3에서, X가 5에서, X가 10에서 그곳에서 미분계수라는 말을 꼭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건지 어느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것인지 특정한 그 점을 꼭 언급해야 돼요. 이해됐죠?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 아까 했던 거 일단 미분계수식 아까 전에 했던 거 두 개 써보고 갈게요. 다시 뭐냐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식을 세울 수 있는데 F'A를 식을 두 가지 쓸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로. 아까
분모가 한 개짜리 있었죠, 한 개짜리. 한 개짜리 누구였어? 델타 X분의, 분자 얘기해 볼래? 뭐였죠? F. FA 델타 X 4라고 이거야. 빼기 FA라고요.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 놓고 여기 뭘 해주는 거면, 리미트, 누굴 어디로?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 이게 첫 번째 미분계수 공식이에요. 됐죠? 자, 근데 얘들아, 델타 X 쓰는 건 너무 귀찮다. 이것도 좀 간단하게 하자. 문자 하나로 바꿀 거예요. 델타 X가 두 번 들어가죠? 이걸 뭘로 바꿔? H로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정리하면 델타가 아니라 H가 0으로 가는 거고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F'A 미분계수 첫 번째 공식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델타 X라는 건 설명용이었고 우리는 앞으로 다 H로 쓸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전에 변할 공식 중에 한 개짜리, 분모가 한 개짜리 말고 두 개짜리 있었죠? B마 A분의 FB 마이너스 FA. 이게 평균 변화율. A와 B의 평균 변화율. 근데 누가 누구에 가까워지면, 점 B가 점 A에 가까워지면 이게 바로 미분계수였던 거잖아. A에서의 미분계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변수 쓸 때 A, B는 변수를 쓰는 게 아니라 미정계수라고 보통 쓰죠. 숫자인 걸로 취급하는 거잖아. 보통 우리가 이걸 쓰려면 여기에 값, 야, B, A. 누가 변수여야 돼? 누가 X여야 돼? 이게 극한이 들리면 B, A 중에 누가 X여야 돼? 얘가 X여야 되겠죠? 자, 봐봐. 여기는 모든 B 대신에 뭘 집어넣어? X를 집어넣어. 그게 바로 두 번째 공식. X가 A에 가까워질 때 X-A분의 fx-fa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바로 미분계수 공식이에요. 괜찮아요? 이게 바로 미분계수 공식입니다.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 됐죠? 네, 그럼 다시 해볼게요. X가 A에서의 미분계수.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거야? F', A를 말하는 거죠. F'A가 이거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이거 또는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돼요. 어떤 것은 상관은 없는데 문제에 따라서 편한 정도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물어볼게 얘들아. 위에 거 아래 거 뭘로 쓸래? 뭘로 쓸래? 아래 거 써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X-A분의 fx-fa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분모는 바꿀 게 없는데 분자가 바뀌죠. 분자의 값이 fx에 x제곱 플러스 x 넣으시면 되겠고 fa는 이거 아닌가요? 근데 얘가 뭐라고? 리미트 x는 a 바꿔진다. 이게 미분계수란 말이야. 근데 이 값이 뭐랑 똑같다고 아까 전에? 0 돼야 된다고요. 이게 아니야? 맞죠? 그럼 물어볼게 일단. 이거 극한값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질문. 극한값 계산하래. 제일 먼저 할 거 뭐야? 꼴파. 분모 얼마로 가요? 분모 얼마로 가? 분모 얼마로 가? 0으로 가죠? 그럼 분자도 얼마로 가야 돼? 0분의 0꼴 계산 방법은? 인수분의 약분인 거죠. 자, 해볼게요. x에 a에 넣으면 없어지네? 0분의 0꼴 맞단 말이야.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이게 인수분해가 안 보이지만 얘 보세요. 얘를 a 곱하기 a 플러스 1로 묶을 수 있어요. 여기 1 a와 a 플러스 1 마이너스를 어디다 주면은 위에다 주면은 크로스 얼마 돼? 1 되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x-a와 x 플러스 a 플러스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요. 분모는 x-a가 있네요. 약분 이제 x를 얻어보내. x를 a로 보내시면
A 넣으면 2A 플러스 1 되는 거고 이게 얼마다? 0이다. 라고 해서 A값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 문제 하나에 많은 게 다 포함되어 있네요. 자, 일단 저걸 쓰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F'A 공식이 뭐가 되는지 알아야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F'A 공식은 이 두 가지입니다. 될까요? 네. 이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얘는 조금 다른데 델타 X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미분계수 맞죠? 얘는 공식 두 개 중에서 분모가 한 개짜리인 공식인 거고요. 비슷하단 말이야. 근데 조금 달라요. 조금. 뭐가 좀 달라?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계수 공식이 좀 다르다니까? 왜 달라? A가 1인 거야. A가 1인 거라서 그것만 달라? 아니야. 뭐가 달라? 그렇지. 여긴 델타 X인데 여긴 그냥 델타 X가 아니라 이 델타 X예요. 무조건이야. 이게 통째로 똑같아야 되고 부호는 반드시 플러스여야 돼요. 완전히 똑같아야 돼. 얘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얘를 F'A, F'1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얘는. 그럼 바꿀 수 있도록 모양을 좀 조절해야 되거든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야. 여기 1을 없애는 게 나을까? 아니면 여기다가 2를 추가로 넣어주는 게 나을까? 그렇지. 이유는요, 얘들아, 함수 안에 있는 요 값은 합성함수 같은 개념이라서 요 안에 있는 요 1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대신에 무엇만 가능하냐면 바깥에 있는 여기 분모에 개수를 붙이는 건 가능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분모에 2 곱하고요. 분자에도 얼마 곱해? 2를 곱해. 분자 분모 똑같은 거 곱하면 문제 안 되잖아. 맞죠? 그럼 이렇게 써주고 여기 2는 상수니까 앞으로 뺄 거야. 맨 마지막에 2를 곱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같은 식인 겁니다. 맞죠? 이제 뭐가 되는지 잘 보세요. 이 델타 X, 이 델타 X가 똑같단 말이야. 얘를 한 해 네모를 보라고. 이렇게. 그럼 저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네모분의 F 1 플러스 네모 마이너스 F1인 거고요. 리미트 네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거 맞아요? 선생님, 여긴 델타 X고 얘는 네모가 다른데 봐봐. 델타 X가 0으로 가면 이 델타 X 얼마 되겠어요? 얘가 어차피 0이니까 곱하기 2에도 얼마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 네모가 0으로 간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는 0으로 갑니다. 그럼 얘가 분모가 한 개짜리인 미분계수 공식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다? F 프라임 1이다 입니다. 얘가 F 프라임 1인 거예요. 됐죠? 그럼 결과적으로 뭔 거야? 봐봐. 요만큼이 F 프라임 1인 거고 그 앞에 얼마가 있어? 2가 있는 거죠. 2를 곱해서 F 프라임 1을 계산한 것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죠? F 프라임 1이래요. 얘가 1이래요. 답은 얼마야? 2. 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라고요. 되겠니? 여기까지가 일단 미분계수의 한 거고 마지막으로 유형 3번 하나까지만 볼게. 유형 4번. 유형 4번까지만 볼게. 똑같은 내용인데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두 번째 공식이잖아. 분모가 몇 개짜리? 분모가 2개짜리인 거죠? 분모가 2개짜리인 거예요. 좀 이따 반복사 연습하면 좀 더 쉬울 거야. 자, 분모가 2개짜리인 건데 어떻게 되느냐? 이 모양 걸 그대로 만들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얘랑 XA였으면 여기도 똑같은 XA가 와야 되고 X가 A로 가야 돼요. 이 볼게요. X1, X제곱 1. 다르죠? 질문입니다. 위에 있는 X제곱을 X로 바꿔야 돼? 아니면 밑에 있는 걸 X제곱으로 바꿔야 돼?
밑에 있는 걸 x제곱으로 바꿔야 돼요. 됐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안쪽에다가 합차 공식을 쓸 수 있는 x 플러스를 곱하는 겁니다. 얘만 곱해? 분자 전체에도 곱해야 돼요. 그럼 식이 분모가 얼마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분자는 f x제곱 마이너스 f1에 전체에 x 플러스를 곱한 거예요. 자, 중요한 거 똑같고 똑같죠? x가 1로 가면 x제곱은 어디로 가겠어? 당연히 1로 가는 거니까 이 모양이 미분계수 공식 모양이랑 완전히 똑같은 거 맞죠? 그럼 이 전체가 뭘로 바뀌어? f 프라임 1로 바뀌고요. 그거에 누굴 곱하라는 얘기야? x 플러스를 곱하면 되는데 x는 1로 가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2가 되고요. 그럼 결론은 2 f 프라임 1이 됩니다. f 프라임이 3이니까 답은 6으로 변신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괜찮아요? 자, 일단은 오늘은 내가 숙제 오늘만 먼저 내줄게요. 좀 두 명 오늘 특강 시간이 겹쳐가지고 옮겨야 되니까 내가 오늘은 숙제 먼저 내줄게요. 숙제만 내준다고. 너 오늘 시원이 옮겨가서 해야 돼. 반복 수학은 47부터 아니 하시면 52까지 52까지인데 14번까지만 하세요. 내가 오늘 15번까지는 아예 못 해줄 거 못 풀을 것 같으니까 반복 수학이자 반복 수학. 반복 수학의 52쪽에 14번. 그리고 나이트 유형은 43쪽까지. 반복 수학 먼저 풀어야 돼요. 혹시 이따가 시간 되면은 반복 수학은 52쪽. 반복 수학은 52쪽에 14번이에요. 15번은 말고. 43쪽까지 풀면 돼요. 이게 혹시 이따가 봐서 오늘 조금 중간에 끝나고 바로 안 가도 되면 여기 한 문항씩만 풀리는지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 그래야지만 내가 너 숙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아마 될 것 같은데 그 연산 한두 개